오늘 주제가 이런 주제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층 연습과 집중력 스위트 스팟 관리하기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만 요거 아시죠? 예, 뭐 deep practice. 그래서 만 시간이 흐르고 연습의 공간에 들어가면 월드 클래스 스킬이 되더라. 뒤집어 보면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을 봤더니 1만 시간 정도, 10,000시간 이상의 어떤 집중력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준 책이 이제 탤런트 코드고 그 앞에 있던 책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을 뭐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책이기도 하죠.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각한 만큼 성장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지혜의 원천이 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각 능력과 행동 능력은 학습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코칭의 철학 어떤 그 위에 어떤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왼쪽에 나와 있는 코칭 이야기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 요런 이야기 있죠? 사람의 뇌는 뭐 어느 정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있고 뭐 전문가 수준의 사람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활용이 돼서 이렇게 일어난다. 자각하는 거 있죠. 자각한다.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하고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구체화시켜 준 것이 이른바 스위트 스팟입니다. 탤런트 코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고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있고 도달해야 되는 목표와 현재의 모습 간의 갭이 많은 사람, 짧은 사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어떤 중간 지점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어떤 그 난관에 부딪히면서 됐다 안 됐다 하는 그 지점이 우리 두뇌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미엘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 두뇌의 신경 섬유 회로가 뉴런이라고 통상 부르죠. 이 뉴런이 어떤 일이 익숙해지면 그 뉴런이 완벽하게 단백질이 연결이 돼가지고 익숙해지는 상태가 되죠. 바꿔서 말하면 습관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뉴런이 연결됐다가 떨어졌다. 연결됐다 떨어졌다 하는 거 있죠. 그게 미엘린의 상호작용인데 그게 됐다 안 됐다 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 당구 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이제 한 120 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볼링 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뭐 에버리지 한 100, 120 정도 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죠. 예, 운전하다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이 뭐 운전 1, 2개월, 3, 4개월입니까? 그렇지 않죠. 운전 한 1년 한 사람들이죠.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됐다 안 됐다 해요. 어떤 날은 엄청 대박이 나고 어떤 날은 그냥 폭망이 되고 하는 그런 지점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구간에서 각 개인은 가장 재밌어지는 거예요. 막 누워있는데 공이 막 머리 위로 굴러가고 그런 지점이에요. 요 지점을 우리는 스위트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엘린의 심층 연습이다 이런 표현이 이 탤런트 코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데니엘 코일이 한 이야기예요. 요 구간에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신호의 발사가 중요하다. 미엘린 행동은 보편적으로 작동한다. 감기만 할 뿐 풀리지 않는다.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나이에 따라서 미엘린의 활성화는 다르다. 뭐 이게 약간 좀 슬픈 이야기인데 청소년기까지가 가장 미엘린이 활성화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좀 활성화되지 않더라. 그래서 심층 연습 deep practice라는 단어를 썼고 심층 연습은 요 3단계를 통해서 일어나더라.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집중할 때에 피곤함이나 번아웃이나 스트레스를 그 표면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아주 몰입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심층 연습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체를 흡수하는 단계, 덩어리를 분해하는 단계, 속도를 늦추는 단계. 요 세 가지 단계가 있더라. 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보시면 뭐가 생각나실런지 모르겠네요. 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혹은 남자분들은 군대 갔을 때 체조 배울 때 어땠습니까? 예, PT 체조 배울 때 예, 저희는 이제 국민 체조를 배웠는데 지금부터 국민 체조 시작 팍팍팍 이렇게 했고 지금은 어떤 체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배울 때 어때요? 맨 처음에 뭐 해줍니까? 지금부터 숙달된 조교로부터 전체 시범을 읽겠습니다. 그러죠.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분 동작 보시겠습니다. 덩어리를 분해하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한 동작 한 동작 천천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요즘 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파티룸이나 댄스룸에 가서 이렇게 춤 배우는 분들 꽤 있으시죠. 춤을 배울 때에도
예, 사범님이 나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음악 딱 틀어주고 뭐 댄스 동작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크게 안 보여주셔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부분 동작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하고 돌아다니면서 교정해주죠. 이게 심층 연습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전체 흡수하기와 덩어리 분해하기는 이해하셨을 테니까 속도 늦추기가 중요하죠. 조직 내에서도 영업을 좀 가르쳐야겠다, 물류를 가르쳐야겠다, 기획, 생산, 품질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전체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숲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덩어리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덩어리씩 배우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언더백 기업에서요, 뭐 안 합니까? 전체 흡수하기야 덩어리 분해하기를 잘 안 하시죠. 요거 안 하고 신입사원 들어오면 예, 이게 막 부분부터 파편부터 알려주거나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속도 늦추기는요, 목표 정하고 정한 목표 이루려고 노력하고 목표와 현재 간의 능력의 차이를 분해하고 다시 1단계로 돌아가죠.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가 현장을 다녀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조직 내에서 굉장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 1단계와 2단계 생략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영 배우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수영 배우기를 예를 들어보면, 자, 자유형이라고 칩시다. 전체 흡수하기, 수영 코치님이 자유형 시범을 보이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자유형 배울 때 코치님이 들어가가지고 막 쭉 들어가서 이렇게 쭉 하고 한 바퀴 25m 쫙 오죠. 그러면 이제 막 우와, 저런 게 있다니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박수 쭉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키판 잡고 손 딱 펴고 이거부터 하죠. 이거 절대 손 못 꺾게 하죠. 왜요? 어깨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팔목이 꺾어지면 안 되거든요. 어깨가 크게 돌아가야지 수영의 바른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덩어리를 분해합니다. 호흡법, 발젓기, 팔젓기, 팔꺾기, 전체 한꺼번에 하기. 이 순서를 어기는 강습장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제대로 된 강습장이라면 전부 다 이 순서대로 합니다.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속도를 줄여서 연습합니다. 물속에서 흠파 연습이 제대로 될 때까지 반복을 시킵니다. 자, 요런 과정이 제대로 된 어떤 그 주제들이 연습이 된 주제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런 전체 덩어리 분해하기, 속도 줄이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 어떤 직무나 그런 과업이 사람이 빨리 성장하고 그 영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영업, 생산, 물류, 구매, 품질, 기획, 디자인 이런 여러 영역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과업이 지금 전체, 덩어리 나누기, 속도 줄이기 요게 지금 돼 있는 직종이나 직무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됐어요, 그거? 덩어리가 얼마나 나눠져 있습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아, 요거 먼저, 야, 그거는 1년 후에 할 거야. 그거는 6개월 후야. 지금은 이게 먼저야. 그거는 3개월 후야. 이거 익히고 그 다음이야. 요렇게 되어지는 덩어리 나누기가 얼마나 있냐 이거죠. 이게 잘 되어 있는 직무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왜요? 점점점 발전하고 숙련됨을 스스로가 느끼니까요. 이게 안 돼 있고 처음부터 뭐 덩어리도 안 나눠져 있고 갑자기 막 고난이도의 뭔가 스킬을 했다가 기본이 안 돼가지고 너는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면 일단 첫 번째 사람이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는 것이 조직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볼링을 처음 배우러 간 게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입학해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 볼링이 유행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선배들이 볼링을 치러 간다 그러길래 야 너도 따라와 그래서 갔죠. 그래서 멍하게 한 번도 이렇게 볼링장에 간 적도 없어요. 그 막 시끄러운 소리도 처음 들어봤고 이렇게 멍하게 있는데 너 몇 쳐 그러더라고요.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만 던져. 그래가지고 반드시 던졌는데 제가 2번을 던졌는데 2번 다 뭐 9개인가 8개인가 엄청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제가 스타가 됐어요. 뭐 이게 게임인데 제가 뭐 게임의 핵심 변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루키가 돼 있어요. 제가
그러더니 선배들이 와가지고 야 스페어 처리가 중요해 그러면서 뭐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던져라 막 훅을 던져라 막 한 코치가 갑자기 5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손가락 넣는 법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뒤에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프레임부터는 제가 갑자기 훅을 던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안 들으셔도 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이른바 꼬랑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역적이 된 거예요. 제가 막 루키가 됐다가 갑자기 역적이 돼가지고 뭐 너 때문에 졌다 그러고 뭐 엄청 뭐 야단 아닌 야단 엄청 먹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개인이 회사에 입사해서 나타나는 특성과도 비슷합니다. 덩어리가 나누어져서 지금 해야 될 기초와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청킹이 되어 있어야 그 직종과 직무에서 개인이 스트레스 크게 받지 않고 다음이구나. 내가 성장하는 거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나중에야 저는 이제 볼링을 좋아하게 됐고 나중에 볼링도 많이 쳤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알게 됐죠. 첫날 가서는 뭐 훅이니 스핀이니 이런 거 아니죠. 반드시 던지는 것만 연습해도 그건 뭐 충분한 거거든요. 우리의 회사에서 어떤 기대되어지는 직원이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왜 못하겠어? 심층 연습이 차갑고 의식적인 행동이라면 점화는 뜨겁고 신비로운 폭발이며 각성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건 내가 하고 싶어 라고 하는 트리거, 즉 점화 장치가 작동이 되어야 그 일에 있어서 덩어리가 나누어지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버텨낸다는 겁니다. 점화 장치, 즉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LPGA 한국 선수들이 박세리 선수가 1등 하는 걸 딱 보면서 그때 심리적인 점화 장치가 탁 켜지는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LPGA 상위 랭킹 탑 10에 우리나라 선수가 6명까지 있어가지고 영어 못한 사람은 출전 못한다. 이런 이상한 규정까지 나왔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고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탁월한 모델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미국에 키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그 블랙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무튼 그런 어떤 고등학교 아이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대학생이나 사회 저명한 곳에 블랙이지만은 그런 어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연을 해줘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에 입학하는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사례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롤 모델을 발견하는 것. 자기 보호와 안전에 대한 어떤 열망, 어떤 상처와 결핍으로부터의 트리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의 그 남자 주인공이 막 역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죠. 그거 뭐 좋은 리더 만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심층 연습의 구간 설계가 잘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상처와 결핍으로부터 그 역경을 이겨내는 어떤 에너지를 얻은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그 상처와 결핍을 승화시킨 케이스이죠. 이런 경우에도 어떤 조직 내에 들어와 가지고요. 자기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불우한 사건은 슬픈 일이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이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독점성과 희소성을 선점하기 위한 갈망 이런 게 있어요. 조직 내에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전 세계에 뭔가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못하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요소가 되었을 때 점화장치가 팍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를 저희 팀이 다녀왔습니다만 실리콘밸리를 가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기술이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했다. 그러면 지금의 스타트업들은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걸 발견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 성수동의 헤이그라운드 이런 데 모여가지고 뭐 사회를 변화시키자 이런 애들이 막 1000명씩 모여 있습니다. 성수동 가보면. 뭐 막 불끈불끈해요. 그런 데 가보면.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가 어떤 세상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 희소성의 원리, 독점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MVP가 검증되고 스케일업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파도를 타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실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화장치. 이거는 경영자 여러분들도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노력에 대한 인정의 말이에요. 바꿔서 말합니다. 실력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인정이에요. 우리가 회사 내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뭐 인정해주고 이런 거 있죠. 요런 주제들이 있는데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실력에 대해서 인정할 때 그거보다는 점화장치가 켜지는 게 뭐냐? 노력에 대한 인정을 해줬을 때예요. 10년 후에 우리의 재능을 폭발하게 할 지금의 점화장치는 무엇일까?
그 점화 장치가 켜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몰입의 마지막 단계로서는 이제 마스터 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스터 코치 이야기 나올 때마다 경영자로서 저도 제 스스로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존 우든 농구 코치이죠. 뭐 고등학교 코치로 시작해서 미국의 히딩크, 농구계의 히딩크다 뭐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빠르고 대단한 발전을 추구하지 말라.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해라. 그것이 실력을 습득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얻은 실력은 오래 유지된다. 라고 조언을 했고요. 마스터 코칭은 이제 세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신경회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엘린 효과예요. 증식할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하고 미엘린을 공급하고 방향을 안내하는 신호 전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스터 코치란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의 노력을 파악해서 직원의 노력을 파악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리더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노력을 파악해서 정확한 다음 단계의 과제를 부여하는 사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직원의 노력을 파악해서 다음 단계의 업무를 정확하게 부여하는 사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직 내에서 마스터 코치, 쪽 리더가 무슨 역할, 팀장 혹은 경영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코치는 첫 번째, 진심으로 연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 주었을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건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때로는 화난 척 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이건 좀 교정해 줘야겠다 하는 영역이 있으면 실제로 저는 뭐 화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화난 척 해줄 때도 있습니다.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무겁게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마음에 있어서 약간 화난 척.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요 정도 넘지 못하면 그것은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화내는 듯한 느낌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다음에 GPS 장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GPS 장치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시점부터 here and now 또 그 다음 단계를 하게 해줘요. 또 잘못 갔다. 거기부터 또 다음 단계 하게 해줘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GPS가 과거를 왜 잘못 왔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 현재대로만 말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최선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GPS 장치는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시간이 갑자기 올라가죠. 기자처럼 수집해라. 지식 매트리스 작동한다. 이 두 가지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자처럼 수집한다는 이야기는 구성원의 현재 상태를 마치 기자처럼 관찰을 잘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의 포인트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대한 지식 매트릭스를 발견해요. 이 샘 티엔이라고 하는 발성 코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저 문으로 들어오면 20초면 그 사람의 실력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걸어오는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식 매트릭스라고 그럽니다. 마스터 코치는 두 가지의 컨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어느 쪽 컨셉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과잉 개입의 코칭이 필요한 일이 있어요. 정확성 회로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기 연주나 골프나 혹은 체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상적인 동작의 기본 요소를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에 탄탄한 테크닉을 펼쳐야 되는 그런 코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서 디자인이라든가 기획이나 혹은 품질 관리, 생산 관리 이런 영역은요, 아마도 정확성 회로가 중요한 업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유연성 회로가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마스터 코칭을 이쪽으로 해줘야 되죠. 이거는 코칭, 부재의 코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축구나 글쓰기나 코미디를 하는 거, 이런 건 어때요? 꼭 그거 먼저 해, 이건 나중에 해, 이거보다는 그 자체를 즐기면서 유연한 상황 속에서 수천 개의 회로가 동시에 작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쓰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너는 문장만 읽혀. 너는 단어 몇 개 외워. 너는 뭐 의문사는 쓰지 말고 평문만 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짧은 문장 하나 써보게 하고 수천 개의 회로를 동시에 작동시키면서 아, 너는 이런 게 좀 강점인 것 같아. 다음엔 요 정도 한번 써봐. 그 다음에 뭐 써봐. 이런 식으로 코칭, 부재의 코칭이죠. 하게 해보고 피드백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요. 영업, 판매, 그리고 어떤 그 창의성에 해당되는 업무들. 이런 업무들은 아마도 청킹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마스터 코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죠. 제가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능이 폭발하는, 재능이 폭발해서 이 재능이 역량화되는 거죠. 조직에서 번아웃 되지 않고 그 하나의 업무에서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본인도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재능이 역량으로 폭발하는 케이스인데 그 첫 번째, 점화장치가 켜져요. 이게 결핍과 상처든 롤 모델을 받든 희소성과 독점성을 얻었든 아니면은 좋은 코치가 있든 여러 이유에 있어서 트리거가 탁 켜지는 겁니다. 와, 나 하고 싶어. 나 잘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층 연습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든 속도를 줄여서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 코치가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때의 코치는 마스터 코치예요. 마스터 코치의 유사하지만 반대말이 파트너 코치라고 통상 부릅니다. 파트너 코치의 주요 언어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 파트너 코치입니다. 파트너 코치는 옆에서 와서 여러분 비즈니스 코치라든가 라이프 코치 같은 경우는 이 상담 코치들은 파트너 코치죠. 뭐 답을 주지를 않아요. 옆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와,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뭘 하고 싶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가 파트너 코치예요. 그런데 이 마스터 코치는 조직 내의 팀장이나 리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뭘 더 많이 합니까? 네. 다음 단계는 이거야. 아, 이런 부분은 좋았어. 이런 부분은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마스터 코치입니다. 답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안내해 주는 사람을 마스터 코치라고 불러요. 마치 쿵푸 팬더에 나오는 시프, 사부이죠. 그 쪽제비이죠. 아마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심층 연습, 점화장치, 마스터 코치 이것을 여러분들의 구성원들이랑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